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5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6번째 시간 정비례와 반비례 구별하기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요 5단원도 벌써 다 끝나가네요. 여기 다음 시간 7번째 시간에 정비례와 반비례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마지막 6단원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요번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확실하게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조금 너무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개의 4점씩인 문제수 x와 점수 y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요, 100점 만점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25문제다, 25문제다. 그러면 100 나누기 25 하면 한 문제당 4점이 되거든요. 모든 문항의 점수가 다 똑같다고 했을 때. 뭐 요즘에는 한 문항에 뭐 3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뭐 7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양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25개의 문항을 모든 문항의 점수가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한 문항당 4점씩이 되어야 딱 100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20개의 문항을 맞췄다. 그럼 문항 수가 x개가 되는 거니까 x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y는 한 문항당 4개씩이니까 비례상수가 4가 돼서 y는 4 곱하기 x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20문제를 맞췄다. 그럼 여기 x에다 20을 집어넣는 거예요. 20을 집어넣으면 20 곱하기 4 하니까 80이죠. 그러면 내 점수가 y점 80점이 되는 거예요. 점수 y점 80점.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우리 일생활에서 보면 1분에 2리터씩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에 1분 동안 물을 틀어놓으면 물을 콸콸콸콸 틀어놓으면 1분에 2리터가 넘을 수도 있고요. 물을 좀 작게 틀어놓으면 1분 동안 2리터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도꼭지에는 1분에 2리터씩 물이 나오도록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하게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을 내가 조절을 해서 뭐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예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이 문제와 상관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물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물이 1분에 2리터씩 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 문제에서 만약에 1분에 2리터씩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오답이 줄고요. 딴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좀 집중을 하시고 문제를 괜히 막 꼬아서 생각하고 괜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실수를 좀 하시는데 1분에 2리터씩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다? 그러면 1분에 물이 얼마큼씩 나오든 간에 1분 동안 물을 받으면 이 수도꼭지에는 2리터의 양의 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x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이 y리터라고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건데요. 1분에 2리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분 동안에는 2리터, y가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14분 동안 물을 틀었다. 14분 동안 물을 틀었다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대신에 1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14. 자, 그러면 2 곱하기 14는 28이니까 y는 28리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0리터가 필요해. 물이 60리터가 필요하면 얼마 동안 받아야 되지? 얼마나 걸리지? 이런 거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60리터의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터는 y이기 때문에 60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60을 y값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으시면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60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60을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0을 2로 나누면 x값이 30이 되겠죠. 그러면 30분 동안 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y는 네모 곱하기 x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네모가 뭐가 된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이 네모가 바로 비례상수가 되는 거겠죠. 네.
정비례 관계에 아주 중요한 특징 있죠. x가 2배. 그러면 y도 2배. x가 3배이면 y도 3배. x가 4배가 되면 y도 4배로 변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반비례인 경우는요.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귤 48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눌 때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는지에 대한 수, 그 귤수가 y개가 되는 거예요. 즉 귤이 전체 개수가 48개잖아요. 이렇게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x명씩 가져갈 때 y개이기 때문에 x랑 y랑 곱했을 때 반드시 48, 귤 전체 수가 나와야겠죠. x랑 y랑 곱했는데 만약에 이것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귤을 48개가 있으면 48개를 똑같이 다 나누어 가진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야지 뭐 8개 남기고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10개씩 가져가고 8개 남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귤 전체 개수가 48개이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48 이런 간단한 식으로 반비례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거리, 전체 거리가 120km라고 했을 때 120km를 가는 아까 고속버스가 지난번에 그 전 시간에 고속버스가 나왔는데요. 자동차로 할게요. 어떤 자동차가 120km를 갔어요. 총 120km를 여기서부터 준비 시작해서 딱 간 거예요. 120km까지 딱 갔는데 이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 있겠죠. 걸린 시간. 자, 그 걸린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x 킬로미터 per hour로 간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hour는 h잖아요. 이 h는 1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내요. 1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1분이 기준이다. 그럼 여기가 m이 되는 거고요. 1초가 기준이다. 그러면 s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x 킬로미터 per hour라는 거니까 1시간에 x 킬로미터씩 가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럼 1시간에 x 킬로미터씩이면 x 킬로미터를 1시간을 가면 곱하기 y 하면 전체가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식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만약에 1km씩 간다. 그러면 120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1시간에 이 자동차가 만약에 10시간을 갈 수 있다. 그러면 12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1시간에 만약에 엄청 빨라. 막 기차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뭐 120km로 갈 수 있다. 그러면 1시간만 가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곱하기 y가 전체 거리 12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y가 네모로 일정한 식이 유지될 때 이 네모를 비례상수라고 하고요. 반비례 관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정비례 관계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됐죠. 그렇지만 반비례는 x가 2배일 때 y는 2분의 1, x가 3배일 때 y는 3분의 1, x가 4배일 때 y는 4분의 1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식을 x와 y의 모든 관계를 정비례와 반비례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 관계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루에 24시간이죠. 하루는. 그런데 낮 시간을 x시간으로 하면 밤 시간은 y시간이 되겠죠. 자, 낮과 밤 둘 중에 하나로만 나타낸다면요.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낮과 밤으로 나타낸다면 그럼 x랑 y는 더하면 24가 되고요. 곱하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 반비례 둘 다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빵 5개를 내가 x개 먹었을 때 남은 개수를 y개라 한다. 그럼 이건 곱하기로 절대 나타낼 수 없죠. x랑 y를 합쳐서 내가 먹은 것과 남은 개수를 합쳐서 5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비례,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간혹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